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소개를 드릴 내용은 이제 시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산업의 경기도 좋아지진 않았었고요. 점점 더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스마트 건설을 이제 일궈나가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는 우리 건설사들은 이제 어떻게 이 스마트 건설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산성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이제 낮출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코로나로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시대가 왔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소식도 기사로 또는 뉴스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건설 현장이 폐쇄가 되었다, 인원들이 이동이 제한이 되었다. 실제로 그 건설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이제 취약자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코로나가 퍼져서 이제 건설 현장이 멈춰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과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우리 건설 사업이 이제는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자동화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코비드 19 전에도 이게 결국에는 정답이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저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방법을 찾기 위한 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뒷 배경이 아마존의 한 강인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강처럼 하나의 흐름이죠. 이 흐름을 이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시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저희가 제도를 했었죠. 이제 2D 기반의 이제 연필 컴퍼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이렇게 그렸다면 2D 기반의 이제 컴퓨터가 도와주는 이제 디자인 툴이 생김으로써 2D 기반의 CAD가 나오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의 시공하고 있는 현장과 현실은 3D지 않습니까? 결국에 3D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이제 3D CAD 그리고 BIM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조금씩 도입이 되었고 물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점차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우리의 시대를 변화를 시키고 있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제 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도입된 정도를 이제 IT 도입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보았을 때 건설업이 상당히 낮은 이제 곳에 있죠. 여기 보시면 가장 아래 농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쉬운 내용이죠. 이때까지 건설은 IT 없이도 잘 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건설업에 있는 바로 옆 산업인 제조업만 보더라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자동화 도입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에서 보듯이 94년 대비 2012년도에 약 1.7배 가량 이제 생산성이 증가한 데 비해서 이제 우리 건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팩처링과 이 컨스트럭션에 있어서 이제 프로덕티브한 타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제 제조업에서는 프로덕티브 타임이 약 88% 정도에 육박한 데 비해서 이제 건설업은 이 낭비되는 타임이 이제 57%에 육박하죠. 자재가 오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제 공사 현장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런 비용들을 아껴낸다면은 건설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문제는 되게 많죠. 건설업이 왜 지금의 건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데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은 이제 발주처의 발주 방식이 정말 스마트 건설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이제 정책 담당관들이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들과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야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스마트 건설 생산성 달성을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미래의 건설 현장은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되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그 데이터들을 명확히 볼 수 있고 공정률과 공정 현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거고, 사이트에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 개의 센서들, 그게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레이저 스캐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장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보내오고 또 이런 장비들에서 이 모아진 데이터를부터 결국 관리자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안전에 더 기여할 수 있고, 자동화된 장비들과 딜리버리 물류 시스템으로 공정에 차질 없이 모든 프로세스들이 제때 도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더 안전해지고 더 효과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현장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콘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여기에 뛰어들어서, 또는 콘테크 이미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제 이 산업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또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오늘 소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대한 흐름 중에 한 부분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부분이 현장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 가상화 기술은 아까 교수님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줄자와 같이 이런 현장에 있는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도 현장 가상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이제는 디지털화, 컴퓨터 안에 있는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변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제 현장 가상화 기술의 장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카메라가 있겠고요. 360 카메라라고 해서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와 드론, GPS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장을 컴퓨터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안에서 작업과 측량과 측정과 변화를 비교하고 탐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현장 가상화 기술 중에 이제 또 핵심적으로 이제 건설사가 바로 시작해서 ROI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드론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 ROI가 나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엔젤스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냐면요,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게 이제 조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단편적인 조감도 촬영해서 공정 보고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건설 현장에 드론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총 100이 있다면은 10 정도밖에 못 쓰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저희는 90, 100으로 끌어올려 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지금 건설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건설 현장의 드론으로, 그것을 그냥 드론이 아니라 측량용 드론, 현장 관리용 드론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 현장의 측량을 드론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기존 측량 방식, 전통적인 측량 방식 대비 30배 빠르게 할 수 있고 10배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측량할 수 있고, 더 자주 측량하기 때문에 토공량의 비용에 대한 이제 불필요한 지출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또 포인트죠. 결국에 측량 비용과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들이 드론을 한 201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제 확산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물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현장의 드론을 정말 활용하고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의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취득하는 것부터, 사진 데이터를 처리해서 3차원화 시키는 것부터, 데이터에 분석을 해서 정말 사업에 도움되는 정보로 변환하는 데까지의
전문가 영역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데이터의 관리, 용량이 적어도 10기가, 20기가 한 번 찍으면 그 정도 나오는 용량을 관리하기에는 현장과 본사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드론을 도입했지만 잘 도입되지 않은 이유 중에 이런 기술적 장벽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PDF를 드리는 바람에 영상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드론에서 얻어지는 사진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한 판에 수백 장의 사진이 이제 자동으로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현장을 찍어 내리는데요. 건설사에 있는 직원 한 명이 버튼 한 번을 누르면은 드론은 현장을 자동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동화된 드론이 취득한 사진 데이터가 보통 100장에서 500장, 1000장 정도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 소프트웨어에다가 넣기만 하면은 이 사진이 3차원 모델이 되어서 디지털 쌍둥이가, 현장의 디지털 쌍둥이가 나오고요. 그게 오늘 찍었으면 오늘 날짜, 내일 찍으면 내일 날짜로 이제 플랫폼상에 계속 기록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흙을 이만큼 옮겼다면 그 변화량들을 기록 관리했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드론은 결국에는 현장을 아까 있었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측량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전해지고 빠른 방식들을 제가 실제 예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이 줄 수 있는 가치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공사 관리, 토공량 산출과 측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탁월한 효과를 기반으로 지금 국내에 상당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을 함으로 있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현장을 운영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굳이 본사에서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발주처에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 드론에서 얻어진 아주 자세한 3D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 마치 가본 것처럼 이제 현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이것들이 현장을 가상화함으로써 나타내는 거고, 이게 구글에 있는 지도보다도 약 100배 정도 해상도가 적고, 그 당시 그 날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데이터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이것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단순히 사진 데이터가 아니라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비가 오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그 우기를 대비한 이제 침사지가 어딘지 그것들을 위한 대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제 여러 협력 회사들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처 중에 하나고요. 또 이렇게 여기는 이제 LH 공사가 발주하고 백령도의 주택 공사 현장인데, 이 현장에 솔직히 한번 가는데 배를 타고 5시간을 인천 앞바다에서 5시간 가야 됩니다. 근데 굳이 가지 않고도 이 현장에 대한 아주 자세한 지도와 3D 모델을 드론이 가상화된 현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트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과 비용들이 절감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3차원 설계 자료와 이런 드론으로 취득한 현장 가상화된 이제 3D 데이터가 함께 융합돼서 현장을 검토하고 현장 주변 상황들을 검토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시공과 효율적인 현장 관리에도 특효약인데요. 이 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도면을 보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거나 또 도면을 펼쳐놓고 이제 회의석상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는 그 도면 밑에 현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깔려 있기 때문에 도면 대비 지금 얼마만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도면 대비 얼마만큼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 또는 튀어나간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가 가능하고요. 이제 실제 이거는 SH 공사의 시공 오차 사례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0.2m, 0.6m, 0.8m 경계석 구간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 시공이 됐는데, 이거를 공사가 다 끝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경계석을 다시 깨고 다시 시공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고요. 이런 시공 오차 사례들을 이제 그런 CAD 데이터와 함께 이제 중첩되어 있는 건설 현장의 최신 데이터와 함께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공사 현장의 품질 관리와
공사 현장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토목 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 현장의 이제 지붕의 슬라브 위치, 그리고 또 아파트의 이제 파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공 하자들이 다 기록 관리되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도 누가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때도 이 데이터가 너무나도 주요한 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10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한 장의 사진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런 정량적인 측량 가능한 데이터가 기록 관리된다는 면이 이제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바처럼 전통 방식에 비해서 30배 빠르고 10배 저렴하게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 비용들을 아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쌓여 있는 이 흙의 양, 이 돌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사람이 광파기 또는 GPS 장비를 들고 이 위를 올라가서 점을 찍어가면서 이제 그 점에 대한 정보를 면을 만들고 CAD에서 3차원 토공량을 계산하거나 양단면 평균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부피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일단은 이 위험한 현장들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드론은 3차원 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스캔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점 몇 개만 찍게 되면 다 바로 이 물량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또한 토목공사에 있어서 계획한 고도를 빔 모델로 만들어 놓을 경우 이 빔 모델을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업로드만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에서 그 계획한 고도, 그 모델 대비 현재 남아있는 물량과 앞으로 해야 되는 물량들을 바로바로 산출이 가능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들을 아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실측할 수 없었지만 이제 드론으로 이제 매번 실측을 해서 그 토목공사 협력업체가 청구하는 그 비용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건설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실제로 그 물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발주처 입장에서도 다 아실 수 있고 결국에는 새어나가는 비용들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또 사업지대의 또 안반과 최적량, 토공량들을 결국 구분을 해서도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이제 입각해서 실제 물량들이 맞는지를 모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드론을 운영하고 조감도 보고 자료만 생성했던 드론을 스마트 드론, 이제 스마트 건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량용 드론으로 변모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과 더 안전해지고 투명해지는 현장, 측량 비용과 시간 절감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공기까지 단축할 수 있고 전체적인 공사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한 기술로 드론이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실제 산업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그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SI 구축 형태의 발주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차 설비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한 회사를 위해서 그 자동차 설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 자체를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방식이라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구축하는 일반 SI 회사들만 점점 더 많아지고 결국에는 좋은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성을 겪게 된다라는 것들을 저도 이 시장에 이제 5년차 창업길에 들어서면서 매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 또 실제 공공기관들에서 이런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 반영이 된다면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이 정말 사회와 이런 생산성들의 변화와 혁신들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영 대표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클릭 몇 번에 측량이 가능한 세상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질문이 사실 있었는데요, 대표님 혹시 자시 유턴이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또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 IT 도입률이 유독 낮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현재 건설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선 기술이기 때문인 건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개입하기 어려운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전부터 건설업은 변화가 느린 산업군에 속했습니다. 그 왜 변화가 느린지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이게 원초적인 사업군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IT 장비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세히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지금의 시대에 왔을 때 지금의 건설업이기까지는 이제 정부와 그리고 또 발주처가 지대한 영향을 저는 끼쳤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것이 공사비리에 책정되어 있는지 품셈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정책적인 법규에 의해서 시행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공사 현장에 일하는 방식과 그 기술을 도입하고의 방식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쩌면은 그런 법제적인 부분들이 미약했다라는 부분이 법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지해주는 정책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또한 이게 산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정말 개발이 돼야 되지만 사람과 프로세스도 분명히 발전을 해야지 이 삼박자가 돌아가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실제 이런 IT들이 도입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노력, 사람에 대한 노력, 기술이 정말 진보하는 것들이 정말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 건설업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현장 중심의 인력 중심의 그 방식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이 있어서 함께 들어봤고요.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